자,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 77.0은 정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아니,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자, 보세요. 77이 있고 77.0이 있고 77.5가 있습니다. 그죠? 자, 얘는 정수라고 했어요. 얘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얘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실수일까요? 저 숫자가 왜 실수일까요? 분명히 77.0은 77입니다. 그죠? 정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수랍니다. 왜일까요? 수의 세계에서는, 숫자의 세계에서는 0도 숫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0도 숫자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0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0, 없다. 근데 이건 수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0, 없다. 이건 수의 세계가 아닌 거죠. 자,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십진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 맞나요? 다시 봅니다. 0, 1, 2, 3, 4, 5, 6, 7, 8, 9 어느 게 맞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10으로 끝나는 게 맞나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9로 끝나는 게 맞나요? 0에서 시작해서 9로 끝납니다. 10은 1과 0의 합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수의 세계에서는 0, 1, 2, 3, 4, 5, 6, 7, 8, 9로 끝납니다. 그게 십진수예요. 이해되시죠? 0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죠? 숫자입니다. 0은 숫자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0 자체로 숫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77.0 그러면 실수로 표현한 거고 77 그러면 정수로 표현한 거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분수로 나눠서 쓰는 거 생각보다 많이 사용해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거 특히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느냐? 미리를 인치로 바꾼다든지 인치를 미리로 바꿀 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서클 3포인트. 자, 2포인트가 있고 3포인트가 있고 자, 3포인트부터 봅니다. 3포인트란 얘기는 3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자, 서클 3포인트. 원래 수학적인 정의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간상에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 수학적인 정의입니다. 공간상에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점, 여기 끝점, 두 번째 점, 여기 끝점. 어떤가요? 2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점 3개를 이용해서 원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2포인트입니다. 서클 2포인트.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3포인트 정의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공간상의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무수히 많을까요? 투포인트는 그렇지 않은 거죠. 정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투포인트에 이런 정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경우 원이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인 경우는 딱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걸 가지고 공식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딱 그 정의만 지금 기억해요. 공간상의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에다 원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으로는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공식을 막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정의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공식은 필요 없어요. 공식은 이미 캐드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활용하는 건 아니고 뭘 활용해요? 바로 이 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이 두 점을 지나가느냐, 세 점을 지나가느냐, 두 개의 오브젝트에 접하고 있느냐, 세 개의 오브젝트에 접하고 있느냐, 반지름이 주어졌느냐, 지름이 주어졌느냐.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도면을 보고 주어진 조건을 찾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옵션을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정의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조건과 정의를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해봅니다. 라인을 이렇게 X자로 한번 그려보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보시면 바로 얘요. 탄젠트 라디어스요. TTR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탄젠트 라디어스라고도 합니다. 탄젠트라는 말이 접하다란 뜻이에요. 탄젠트 접하다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나오죠. 두 개에 접하면서 라디어스 반지름값. 자, 보세요. 자, TTR을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Point on object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하는 오브젝트 위의 점. 그러니까 on이 위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 커서를 잘 보세요. 커서가 오브젝트 위로 올라가면 아이콘 하나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이콘이 나타났죠? 다시 봅니다. 조금 떼어볼까요? 자, 아이콘 사라졌죠? 다시 아이콘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저 아이콘이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탄젠트라는 위치를 찾았습니다란 뜻이에요. on, 오브젝트, 즉 객체 위에 저렇게 커서를 올리면 나타납니다. 나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클릭하는 겁니다. 클릭. 그러면 다시 세컨드, 두 번째 가서 이렇게 아이콘 나타났을 때 클릭. 그럼 여기에 반지름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50 엔터. 그럼 반지름 50인 원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 두 개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서클 TTR. 자, 이번엔 왼쪽을 클릭할 겁니다. 왼쪽 반지름 50. 왼쪽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서클 TTR 위쪽 다시 아래쪽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 TTR은 특징이 이겁니다.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위치가 생성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조절하겠지만, 그죠? 정확한 위치는 캐드가 알지만
우리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그 다음 서클, 이 선에 접하고 이번에 접하고 반지름이 50인원, 서클, TTR, 원을 한번 클릭하고 선을 한번 클릭하고 반지름 50엔터.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TTR, 원 한번 클릭하고 선 한번 클릭하고 반지름 50엔터. 그러면 위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죠. 반지름 50인원이 하나, 둘. 제가 반지름이 50인원을 두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서클, TTR. 제가 이렇게 접해서 돌아가는 원을 그릴 겁니다. 클릭, 반지름 150 엔터. 맞나요? 맞죠? 제가 이렇게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이렇게 지나가는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TTR, 클릭, 150. 모양이 좀 달라졌네요. 다시 서클, TTR. 자, 맞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이번엔 이렇게 지나가는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TTR. 다시 봅니다. 이번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서클, TTR. 어떤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서클 이런 예제는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닌데, 서클 TTR은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탄젠트입니다. 이 탄젠트는 여기 커맨드에는 없어요. 여기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는 이 3포인트에 탄젠트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기 들어온 거고요.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그러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접하고,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고도 이렇게 바깥쪽을 클릭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스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의 오스냅으로 나눠지면 돼요. 첫 번째가 선에 관련한 오스냅, 두 번째가 원 관련, 세 번째가 기타. 우리가 두 가지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죠? 선 하나, 원 하나. 그러니까 선에 관련된 오스냅 하나, 원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 기타. 자, 선에 관련된 거 두 개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엔드포인트 간단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끝점이죠? 미드포인트는요? 중간점입니다. 자, 원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센터, 중심점. 그 다음 쿼드란트, 4분점. 그 다음에 탄젠트, 네, 접점이요. 서클 하면서 TTR 했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 탄젠트요. 탄젠트가 원래 오스냅이란 말이죠.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교차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라. 수직점이요. 7개입니다. 어렵지 않죠? 7개만 외워두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7개. 나중에 한 3개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에서 11개 사이로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선 관련해서 2개가 있죠? 선의 끝점, 선의 중간점. 영어로 하면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자, 원 관련해서는요.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죠. 그 다음 쿼드란트. 요건 좀 생소해요. 그죠? 자, 쿼드란트랑 유사한 단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농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운동 경기 중에 농구.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그럼 생활 영어에서 15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뭘까요? 맞아요. 쿼터요.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쿼터 15분, 쿼드란트 4분의 1, 15분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시계에 15, 30, 45를 나타내는 그 위치를 표시하는, 즉 원을 4등분하면 나오는 그 점들, 0도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15분점, 그 다음 30분 되는 점, 그 다음에 45분 되는 점, 이게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죠. 근데 4분의 1점이란 뜻이에요. 4분점이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란 뜻입니다.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그게 쿼드란트입니다. 쿼터하고 동의어예요. 그 다음 탄젠트는 많이 썼으니까 넘어가고, 인터섹트, 이건 교차점이에요. 넘어가도 좋습니다. 퍼펜디큘라는 유사 단어가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수직점입니다. 퍼펜디큘라, 수직으로 만나는 점. 우리 수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바로 그 수선. 수선을 찾아내는 오스냅이 바로 퍼펜디큘라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스냅을 3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요. 첫 번째, 여기다가 절대로 커맨드에다 쓰시면 안 돼요. 커맨드에다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메인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엔드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캐드 끕니다. 캐드 종료 명령어예요. 캐드를 종료하는 명령어가 큐트, 엑시트, 엔드 이렇게 3개예요. 근데 엔드라는 명령어 실행하면 막아놔서 이렇게 떠요. discontinued 연속할 수 없는 명령어. use 큐트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뭘 쓰라고요? 큐트 명령어 쓰세요. 이해되셨나요? end라는 명령어는 내가 작업하던 거 저장하고 종료하는 게 end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오스냅에도 en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업하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소리 나올 거예요. 조금 이따 그럴 거예요. 캐드 다운되는 소리요. 그게 뭐냐면 오스냅 엔드를 써야 되는데 커맨드 엔드 쓴 거예요. 그래서 캐드가 종료된 경우 작업하다 이래요. 하도 많다 보니까 명령어를 저렇게 막아놨어요. 미드라고 여기다 쓰면 다른 명령어 실행돼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실행돼 버립니다. 다른 명령어가 실행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이 오스냅들 있잖아요. 이거는 보조 명령입니다. 보조 명령어. 내가 캐드한테 시키는 겁니다. 이 점을 찾아주세요. 언제 찾아요? 자, 보세요. 자, 라인. 자, 이때요.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넥스트 포인트죠.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죠. 캐드가 나한테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죠. 엔드 포인트. 끝점을 찾아주세요.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엔드. 끝점이요. 캐드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캐드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점이요. 엔터. 아이고. 그럼 엔드 오브라는 메시지가 뜨죠.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찾는 거예요. 여기일까요?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끝점이요. 자, 반대쪽도 있죠. 이렇게. 반대쪽도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때 쓰는 겁니다. 캐드가 우리한테 포인트를 물어봐요. 중심점이잖아요. 중심 포인트, 센터 포인트. 이 포인트를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포인트를 물어볼 때 이 지점에다가 이 지점을 찾아서 넣어주세요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냅은 메인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예요. 자, 이렇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까운 끝점으로 찾아갑니다. 엔드 포인트. 자, 엔드 포인트, 끝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Shift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요. 라인.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오스냅 목록이 떠요.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엔드 포인트. 다시 볼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오스냅을 커맨드에다 직접 입력하는 거하고 마우스 시프트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는 거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에요. 딱 한 번 쓰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작업할 땐 영구적으로 세팅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두 개는 1회 사용입니다. 1회 사용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구 사용하기.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엔드라는 오스냅을 직접 입력했어요. 그죠? 한 번 쓰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안 돼요. Shift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도 마찬가지고 이건 1회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 쓰고 그 다음은 끝내는 거예요. 근데 영구 설정은 매번 입력하기가 귀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세팅해 놓고 쓰는 겁니다. 자, 오스냅 명령어 씁니다. 오스냅. 자, 보이시죠? 여기 오스냅을 쓰겠습니다. F3키. 그 다음에 여기 오스냅 추적합니다. F11키. 끝점, 중간점, 중심점, 4분점, 교차점.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저는 4분점은 잘 안 쓰니까 4분점 빼고. 자, 이렇게요. 오스냅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얼만큼 체크되어 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건 3개에서 4개만 체크해서 쓰세요입니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오스냅들이. 오스냅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 3개에서 4개만 체크하는 겁니다. 선 관련 오스냅 엔드 포인트 하나, 원 관련 오스냅 센터 포인트 하나, 그 다음 기타 탄젠트란다.
인터섹트, 교차점, 이렇게 기본으로 3개. 이해되시죠? 선 관련, 원 관련, 기타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뭐예요? 자주 쓰는 거. 내가 자주 쓰는 거. 미드 포인트 많이 쓰면 미드 포인트. 쿼드란트 많이 쓰면 쿼드란트. 이해되셨나요? 내가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3개, 내가 많이 쓰는 거 1개 더. 이렇게 체크해 놓고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네요. 자, 오케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 찾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줍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이와 같이 찾아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동으로 이와 같이 다 찾아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매번 오스냅 명령어를 쓰려면 이게 귀찮단 말이죠. 그죠? 이거 매번 띄워서 쓰기 귀찮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데 보이시나요? 요 네모난 사각형이에요. 오스냅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도 표시 있고 네모난 사각형 있죠. 요 네모난 사각형이 오스냅 온오프 버튼입니다. 오스냅 온오프 버튼이에요. F3키가 단축키고요. F3키를 눌렀다 뗐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오스냅이 온오프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오스냅을 온오프 해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당연히 오스냅은 이처럼 파랗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오른편에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네모난 사각형 바로 오른편에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오스냅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오스냅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쓰지 마시고 오스냅 명령어 쓰고 엔터 치면 대화 상자가 뜰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체크해서 OK 버튼 누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화살표 버튼 누르면 목록 뜨죠? 체크하고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체크하세요. 여기서 내가 써야 될 오스냅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쿼드란트를 제가 체크했습니다. 쿼드란트는 원의 4분점이라고 그랬어요. 서클 다시 라인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 자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오스냅은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 체크해 놓고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일회성으로 놓고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제일 무식한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셀렉터 이렇게 전체 다 체크해 놓는 거죠. 왜 무식하냐고 하냐면 이 오스냅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탄젠트인데 다른 게 먼저 실행돼요. 니어레스트가 먼저 실행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오스냅들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점이 안 찍힐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스냅을 쓸 때는 반드시 클리어 올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엔드, 두 번째 센터, 세 번째 인터섹션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 체크하고 나머지 하나 더 많이 쓰는 거 하나 더 체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체크해서 더 쓰시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오스냅은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스냅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오스냅 바로 왼쪽에 이렇게 각도 표시 있죠. 얘가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얘가 오스냅 트래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지점과 똑같은 위치에 선을 맞추고 싶어요. 그게 오스냅을 추적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오스냅을 찾았죠.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클릭. 그럼 어떻게 돼요? 위치를 몰라도 오스냅을 추적했기 때문에 해당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이건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여기 각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각도 추적기하고 오스냅 추적기하고 오스냅을 켜놓고 작업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이걸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각도 추적기 왼편에 보면 여기 직각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오소라고 하는데 얘를 눌러버리면 이 폴라 트래킹, 즉 각도 추적기가 꺼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이 오직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만 그려집니다. 이거 오소라고 합니다. 이거 오소라고 해요. 근데 오소보다는 각도 추적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똑같이 수평을 그릴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한 각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도 추적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오스냅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선의 끝점이겠죠. 라인,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로 끝점에서 끝점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드포인트는 중간점입니다. 이렇게 중간점, 선의 중간이 되는 지점을 미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드포인트라고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엔드포인트하고 미드포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선의 끝점이나 중간점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원의 중심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서클을 써도 좋고 라인을 써도 좋습니다. 센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을 클릭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원을 클릭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간혹 이렇게 커서를 원 안쪽으로 넣고 선생님 중심점이 안 잡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2D죠. 3D가 아닙니다. 2D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가 2D예요. 지금 커서가 있는 자리는 어딘가요? 원 안쪽이죠. 여기에 위치를 찾으려면 면이 돼야 됩니다. 원은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체란 말이죠. 이렇게요. 원을 클릭해야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해되셨나요? 간혹 원 안쪽을 클릭하고서 안 잡힙니다. 이건 안 돼요. 원을 클릭하셔야만 이렇게 원을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원을 클릭해서 원의 중심점을 잡아보시죠. 자,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서클을 할 때 이렇게 원을 한번 스쳐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면 이렇게 가운데 중심점의 위치가 표기가 돼요. 이때 원의 중심점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원의 중심 좌표를 찾습니다. 이때 가운데로 쫓아 들어가면 돼요. 이때 클릭하시면 한번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4분점입니다. 라인 쿼드란트요. 원을 나누는 4분의 1이 되는 지점들, 바로 이렇게 쿼드란트가 잡히게 됩니다. 원을 4등분 했을 때 나타나는 요 포인트들, 요걸 쿼드란트 4분의 1이 되는 점, 그래서 4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탄젠트입니다. 자, 라인 이 원의 바깥쪽에서 클릭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있겠죠. 혹은 이 아래로 이렇게 접하는 지점이 있겠죠. 자, 탄젠트 오스냅을 지정합니다. 탄젠트. 그리고 원에 가까이 되면 이렇게 탄젠트 포인트가 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탄젠트. 자, 이렇게 2개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쿼드란트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쿼드란트는 원을 파고 들어가죠. 탄젠트는요, 원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죠. 자, 다시 봅니다. 이번엔 서클을 그렸습니다. 아니, 거꾸로 해볼까요? 라인. 자, 탄젠트를 먼저 실행하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에서부터 이렇게 탄젠트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탄젠트 오스냅을 먼저 실행하고 원을 먼저 클릭하고 여기 끝점을 클릭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서클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이 선에서 이 선으로 자연스럽게 선을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때요? 원을 파고 들어갔죠? 잘못된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봅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어떤가요? 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런 경우 탄젠트에서 바로 탄젠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그 다음 서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교차점들이 나오죠? 바로 이런 교차점들이요. 다이렉트로 갖다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인터섹션 직접적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차점에서 선이 그려지거나 원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가 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다이렉트로, 아니 교차점에서 선이 혹은 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제가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 인터섹션. 첫 번째 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선을 클릭하니까 어떤가요?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인터섹션, 원을 클릭하고, 자, 다시 원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섹션, 원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원을 클릭하고, 교차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그냥 하면 어떨까요?
그냥 하면 찾아지나요? 안 찾아져요. 지금 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영구 설정으로는 안 되고 일회적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인터섹션을 선택하거나 여기다가 인터섹트라고 쓰고 그리고 클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찾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터섹션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선택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선이 교차된 게 아니죠. 여기 교차된 게 아예 없잖아요. 그죠? 라인, 인터섹션, 원을 한번 클릭하고 선을 클릭하면 교차되는 지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인터섹션, 선을 선택하고 원을 클릭하니 교차되는 지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떨어져 있어서 여기가 떨어져 있어서 교차되는 지점을 못 찾아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라인, 인터섹션, 순서는 상관없어요. 원을 먼저 선택해도 되고 선을 먼저 선택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두 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인터섹션, 선 클릭하고 선 클릭하고 그러면 교차되는 지점을 이와 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퍼펜디큘러입니다. 수직선이죠. 자, 제가 사선을 그렸습니다. 이 사선과 수선이 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퍼펜디큘러입니다. 이렇게요. 서로 수직선이 된 거 맞나요? 서로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퍼펜디큘러.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라인, 역시 마찬가지로 일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퍼펜디큘러를 쓰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죠? 퍼펜디큘러. 그죠? 아까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어떻게 들어가요? 자체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골뱅이, 82 0도, 82 90도, 82 180도, 클로즈. 그 다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다시 라인, 여기 인터섹트 써도 되고 쿼드란트 써도 되고 클로즈. 다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다시 라인. 이렇게요. 인터섹션이죠. 다시 서클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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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젠트.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그 다음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다시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그려지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수직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거 간단해요. 서클 그리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40, 라인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다시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 다음에 원을 지우면 돼요. 그러면 40짜리 선을 그리겠죠.
서클 끝점에서 반지름 15. 다시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15.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다시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금방 요 과자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삼각형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삼각형 그리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해봤어요. 그죠? 라인, 골뱅이 80만큼 0도 방향, 골뱅이 80만큼 120도 방향, 클로즈.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5.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를 체크해 볼까요? 자, 서클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교차점까지 클릭. 미드 포인트에서 교차점까지 클릭. 네, 그럼 금방 그려지네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교차점으로 해서, 자, 그러면 네,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역시 육각형이네요. 우리 기억하시죠? 자, 라인, 골뱅이 40만큼 0도, 그 다음 40만큼 60도, 40만큼 120도, 40만큼 180도, 40만큼 마이너스 120도, 클로즈. 그 다음에 선들을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가운데만 반지름 15인 원을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그리느냐? 투포인트입니다. 끝점, 교차점, 끝점. 교차점, 끝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총 4개를 한번 그려보시죠. 오스냅 예제가 있네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과 70인 사각형이네요.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70만큼 90도 방향, 100만큼 180도 방향, 마지막으로 클로즈. 도형 닫기 하면 금방 모습이 다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써야 될 오스냅이 뭐냐면, 원래는 인터섹션을 써야 되는데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면 충분해요. 먼저 중간점을 나누고 끝점과 끝점과 끝점. 자, 이렇게 끝점을 연결하면 기본 모습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끝점에서 여기 교차점, 끝점, 끝점, 교차점, 끝점. 다시 여기 교차점에서 중간점에서 교차점.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시작점, 중간점, 끝점. 시작점, 중간점, 끝점. 선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마무리 지어 보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들이 제일 중요해요. 옵셋, 트림, 익스텐드. 이렇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옵셋이라는 명령어는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복사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거리를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선택하고 위치를 지정해주면 해당 방향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옵셋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 여기 옵셋 아이콘이에요. 옵셋 아이콘이고 명령어로 쓰셔도 좋아요. 자, 옵셋.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옵셋 디스턴스, 거리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 through erase 레이어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이미 값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297이라고. 여기다가 값을 넣는 겁니다. 30. 그리고 엔터. 30mm만큼 복제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캐드가 물어봐요. select, 선택해주세요. 오브젝트 to offset, 간격 띄우기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봐요. point on side to offset, 복사할 방향을 지정해주세요. 지금 선택했잖아요. 얘를 선택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30mm 할까요? 이쪽 방향으로 30mm 복제할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안 맞춰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방향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어떤가요? 복제됐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하고 방향 지정. 선택하고 방향 지정. 어떤가요? 금방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과제물 중에, 자, 이거 100에 70짜리였잖아요. 그죠? 자, 라인. 그냥 선을 길게 그립니다. 수평선을 길게 그리고, 수직선을 길게 그리고. 이 선이 이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요? 70mm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옵셋 쓰는 겁니다. 옵셋. 그리고 여기다 간격을 지정해 줍니다. 70mm. 복제할 객체 선택하고 방향 지정해 주고. 다시 한번 옵셋 100mm. 객체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그럼 네모난 사각형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제가 1교시 때 그랬죠. 선을 길면 자르고, 선이 짧으면 늘리고. 그죠? 이렇게 선을 그냥 길게 그려서 나머지 다 잘라내는 겁니다. 이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옵셋이에요. 간격을 띄워서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복제하는 것.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인 옵셋 30mm. 자, 30mm씩 복제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향이에요? 0도의 방향이 아니고 수선의 방향인 것. 이해되시나요? 옵셋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요?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합니다. 0도의 방향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 중간에 값을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30mm로 복제하다가 이렇게 30mm로 가다가 중간에 15mm로 바꾸고 싶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옵셋. 그리고 15mm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옵셋. 자, 15mm로 들어가고 있죠? 자, 명령어 종료하고 다시 옵셋 30mm. 자, 이해되셨나요? 네, 중간에 값은 못 바꿉니다. 만약에 중간에 값을 바꾸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요? 옵셋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도 종종 써요. 자, 어떻게 쓰냐면 라인. 자, 이쪽으로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7이에요. 이 전체가. 얘가 중심선이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옵셋 77 나누기 2.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죠. 사실 옵셋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77mm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7mm입니다 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중심선을 그리고 옵셋을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38.5mm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계산이 쉽냐 그러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옵셋 77 나누기 2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트림은 익스텐드하고 정확하게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트림은 잘라서 버리는 거고 익스텐드는 붙잡아다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트림을 배우면 익스텐드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마찬가지. 익스텐드를 배우면 트림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쌍둥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이렇게요.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 있는 이유가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선을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따라 그려보시죠.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려봤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자르고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제가 원하는 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자르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뭔가 미묘하게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어순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순이 바뀐 거예요. 제가 CAD 명령어 설명드리면서 어순이 뒤바뀌었습니다. 어순이 많이 뒤바뀌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트림도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거예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CAD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잘라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봅니다. 트림. 자,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셀렉트 커팅 엣지.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커팅 엣지. 커팅이 자르다란 뜻이죠. 엣지는 모서리고 자르는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팅 엣지 맞죠? 자르는 모서리. 자르는 선이죠? 자, 여기까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Trim. 잘라서 버릴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셀렉트 선택해 주세요. 오브젝트를, 객체를 to trim, 자를 부위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싹 잘라진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트림이에요. 이게 트림입니다. 다시 봅니다. 언두. 다시 트림. 자, 경계를 지정하는데 우리 크로스 윈도우 기억나시죠? 크로스 셀렉션.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클릭. 그럼 경계 2개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이 바깥쪽 선택 가능하겠죠? 이렇게 바깥쪽을 지웠습니다. 어떤가요? 바깥쪽 깔끔하게 지워지나요? 바깥쪽은 경계가 없는데 왜 지워졌을까요? CAD는 끝점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끝점이 있죠? 이 부분에 끝점이 존재하죠? 끝점을 경계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이거죠. 바로
다시 한번 봅시다. 라인, 다시 라인, 옵셋 70mm, 옵셋 100mm, 트림, 이렇게가 경계네요. 그리고 여기 지울 수 있네요. 다시 트림, 얘와 얘가 경계가 돼서 거꾸로 이렇게 지울 수 있군요.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아까처럼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선들을 더 넣어보죠. 중간에 선을 더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중간에 선을 더 추가해 보시죠. 트림. 제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한마디씩 잘라내고 싶은데, 그럼 이 선들이 다 경계잖아요. 경계가 너무 많네요. 그래서 제가 경계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눌렀습니다. 경계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모든 선이 다 경계가 됩니다. 모든 선이 다 경계가 돼서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트림. 물론 경계를 이렇게 지정해도 되기는 해요. 엔터. 자, 아니 다시 트림.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크로싱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펜스 크로싱. 크로싱이요. 빈 공간 클릭 후 한 번에 빈 공간 클릭 후 어떤가요? 반드시 지정하지 않더라도 트림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트림. 이번엔 펜스요. 울타리란 뜻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울타리를 그릴 수 있어요. 울타리를 그려서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펜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놨어요. 아이고.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트림. 여기 보시면 어떤 기능이냐면 바로 여기 엣지요. 이거 눌러보시면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익스텐드가 있고 노 익스텐드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엣지를 눌러서 보시면 익스텐드가 있고 노 익스텐드가 있는데 기본값이 뭔가요? 익스텐드도 있고 노 익스텐드도 있고, 이거 노 익스텐드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종종 익스텐드로 놓고 쓰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죠. 앞전에 썼던 사람들이 이거 자꾸 익스텐드로 바꿔놔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익스텐드가 연장하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경계를 여기까지 연장시킨 겁니다. 실제로는 경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제가 이거 익스텐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잘린 거 보이시나요? 왜 잘렸죠? 네, 여기 있는 선이 여기까지 연장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 익스텐드로 바꿔놨다는 가정하에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른단 말이죠. 이거 왜 잘렸지? 왜 짜투리가 남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주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이상하게 잘려요. 원인은 익스텐드밖에 없어요. 이거 노 익스텐드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트림. 당연히 이렇게 잘려야 정상이겠죠. 그죠? 경계를 보고 그 경계를 예측한 뒤에 없어질 걸 예측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익스텐드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텐드는 반드시, 그러니까 엣지는 반드시 노 익스텐드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익스텐드로 놓고 작업해보시고 다시 다 노 익스텐드로 바꿔놓으세요. 자, 그럼 보시죠. 자, 라인 그냥 길게 그립니다. 길게 그릴 때 요령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툴팁이 뜬다는 사실이죠. 이 툴팁을 보고서 선의 길이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 자, 전체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옵셋 100mm.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로. 그러면 사각형 다 만들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 안쪽 이렇게 40mm씩 옵셋합니다. 옵셋 40mm. 역시 트림으로 바깥의 선을 하나씩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비 모양이 나오죠? 네, 지금부터 옵셋합니다. 옵셋 13mm. 전부 다 안쪽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모는 종이가 만들어졌네요. 자, 트림.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좋고, 윈도우로 클릭하셔도 좋고, 펜스로 클릭하셔도 좋고. 자, 저는 펜스가 편하니까 펜스로. 어떤가요? 모양이 그냥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좌표 썼나요? 좌표 하나도 안 썼죠.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좌표 없이 도면 그릴 수 있다고. 계속 지금 그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쓴 게 뭐예요? 옵셋하고 트림이었죠.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복제하고, 그리고 넘쳐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트림으로 다 커트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